이번에 거란이 또 침략해온다면 군사는 대략 몇 명이나 데리고 올 것 같소? 현종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강감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거란의 침입에서는 야율용서가 직접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러고도 고려를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현종이었어요. 그러자 강감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 만약 도통인 소배합이 직접 끌고 온다면 약 15만 정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도통보다 낮은 계급의 신하가 데리고 온다면 약 6만 명 정도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거란의 경우 직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야율용서가 직접 온다면 20만이 넘는 대군을 데리고 올 수 있으나 지난번 별소득 없이 돌아가 놓고 이번에도 또 야율용서가 직접 올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일전에 강감찬은 야율용서와 소배합을 직접 보고 생각보다 두 사람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체면치레를 중시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침략만큼은 또 야율용서가 무리하게 대군을 이끌고 와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을 것 같았고 소배합 또한 이번 전쟁에서 소득이 없었는데 또 전쟁에서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게 물릴 수 있기에 다음 전쟁에서는 몸을 사릴 것이라 판단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란의 침략은 적어도 야율용서가 직접 올 일은 없을 것이고 소배합이 오는 것도 확실치는 않으나 만약 소배합이 온다면 약 15만 명 정도의 대군만 이끌고 올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고려에서는 20만 정도의 대군을 준비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불현듯 무엇이 생각나어 현종에게 조심스럽게 이루었습니다. 하운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엇인가? 과거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처럼 마치 수배의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위장해 우리 군사들의 길을 꺾으려고 할까봐입니다. 뭐라? 위장을 한다고? 지난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장수 소손영은 도통보다도 직급이 낮은 신하로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군사가 6만 명에 불과하면서 마치 80만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고려의 위장수를 부렸나이다. 아마도 다음 3차 침입에서도 더 적은 군병을 데리고 와놓고는 그것보다 수배, 아니 수십 배의 사병이 온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무려 80만 명이 쳐들었다 말했다고. 지난번 20만 명의 거란군을 응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에 부쳤던 현종의 입장에서는 8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다 위장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해야 좋을지 다시 한번 강감찬에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는 강감찬이 직접 활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감찬 또한 정확하게 내부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그저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현종에게 모든 걸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손영의 부대와 고려의 선봉군이 봉산 귀주에서 전투를 했다가 패배하고 위협을 느끼고 다시 서경으로 후퇴한 후 안용진이란 곳에서 2차 전투가 있었는데 당시 대도수가 고려의 장수로 참전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마침 소손영이 고려에 무리한 항복을 요구할 때 대도수 장군이 큰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손영의 위세가 약간 꺾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종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대도수 장군이 명장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어서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냈단 사실까지는 몰랐었소. 그런 장수를 탁사정 같은 소인배 때문에 잃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 없구려. 강감찬 또한 현종의 말에 동의하면서 당시 거란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세세히 들려주었어요. 당시 소손영이 주장하기를 고려 성종은 대동강으로 나와서 항복하든지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였는데 우리 고려로서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항복이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기에 그나마 서경 이북 쪽을 떼어주자 말하는 할지론이 더 우세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조정뿐만 아니라 황제 입장까지 모두 할지론을 지지하게 되었고 서경 이북 땅을 떼어줄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은 많은 군량미가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 군량미가 거란군에게 이용될 걸 걱정해 서경 이북 땅을 넘겨주기 전에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러고도 곡식이 지나치게 남아서 남은 곡식을 대동강에 수장하려고 하자 이때 서희가 등장하여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거란은 서경 이북 땅까지 다 달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광종 때 청천강 이북에 성 몇 개를 쌓았는데 그 정도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앞서 서경 이북의 땅까지 다 먼저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옵니다. 저를 거란 군대에 보내어 주시면 소손영과 이 사항에 관해 담판을 짓고 오겠사옵니다. 서희의 아버지는 서필이란 재상으로 광종 때부터 외교 전문가로 유명하였는데요. 광종 때에 10년 만에 송에 사신을 보낼 때 그때 송나라에 가서 몸가짐을 법도에 맞게 해서 송나라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에
송국에서 관직까지 받았던 출중한 자였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서희 또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외교술이었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소손영을 만나러 그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서희는 통역사를 통해 소손영에게 물었어요. 우리 상견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적절하겠소? 예의를 갖춰 묻는 서희의 질문에 소손영은 자신은 대국의 귀인이기 때문에 뜰 아래에서 절을 하고 올라오라고 했고, 서희는 이것은 양국의 대신이 만나는 건데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다시 관사로 돌아가 드러눕고 일어나지 않았죠. 서희가 강력하게 상견례의 법도를 따지자 소손영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수 없었고, 마루에 올라와서 서로 예의를 취하자 말하며 이미 시작부터 서희에게 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실제 회담시 뜰 아래서 서로 절하고 마루로 올라가서 동서로 앉아서 회담함으로써 고려와 거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시작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미 서희에게 기가 꺾이고 만 소손영은 마치 금쪽이라도 된 듯 또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는 우리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략하여 차지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조빙을 잘 안다면 무사할 것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자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기 때문에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동경 땅도 우리 땅이라며 당시 소손영이 유수로 있었던 동경 땅이 고려의 땅이라는 것부터 콕 짚어 말해주었어요.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오.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그대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오. 게다가 압록강 안팎은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약하고 교활하게 거짓말로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에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렵고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하지 않겠소? 라면서 그 여진족들을 거란이 내치고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통교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압록강 북쪽은 거란이 개척을 하고 동쪽은 고려가 개척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서희가 주도하여 얻어낸 이 땅은 청천강에서 압록강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중요한 군사 유충지가 될 곳이었는데 거란이 미처 이것을 생각 못했던 것이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 때문에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려고 한다면 여진족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걸 거란이 정리달라 요구하자 거란은 고려의 조빙을 잘 받기 위해서 대신 여진족까지 정리해주기로 한 것인데요. 당시 거란은 압록강 북쪽 땅 넘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어차피 강을 건너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성곽을 쌓는 건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고 고려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이러한 거란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려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게끔 만든 서희의 지략과 외교술은 실로 대단한 거였습니다. 현종은 거란과의 1차 전쟁에 서희가 있었다면 2차 전쟁에는 양규가 있었고 이제 3차 전쟁에는 강감찬이 활약하여 거란을 무찔러 줄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그게 서희처럼 외교술을 통한 것이든 혹은 양규처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든 강감찬이라면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오늘 영상은 고려사 기록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